앞에서 우리는 페로매그넷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그네티제이션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실험적인 그런 관계를 얻었었고, 그것이 음, 절대 온도에서의 매그네티제이션 마이너스 온도 T에서의 매그네티제이션이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을 매그논을 이용해서 증명하고자 이 매그논에 대한 이론을 시작했고, 앞부분에서는 매그논이 어떤 것인지, 이걸 스핀 웨이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웨이브의 그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 우리가 앞에 키텔 4, 5장에서 포논의 진동을 기술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게 기술될 수 있음을 봤어요. 그래서 매그논은 포논과 마찬가지로 보존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 여러 개의 매그논이 차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 웨이브 벡터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웨이브 벡터를 양자수로 하는 또는 웨이브 벡터를 함수로 하는 그 매그논의 에너지가 이와 같을 때, 그 에너지 상태에 몇 개의 매그논이 들어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 어떤 포논 상태에 몇 개의 포논이 들어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과 똑같겠죠. 그래서 온도 T에서 어떠한 매그논 상태에 들어있는 매그논의 개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보존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온도 T에서 그 페로매그넷에 있는 매그논의 전체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각각의 이제 상태, 매그논 상태에 양자화된 웨이브 벡터로 기술되는 그 매그논의 그 각 상태에 대해서 몇 개씩의 매그논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서, 즉 이제 이거죠. 그걸 찾아서 그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매그논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웨이브 벡터를 에너지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상태를 하나하나 카운트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적분이니까 이게 훨씬 더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쉽죠. 그래서 요 n 오메가는 이제 이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오메가가 있으니까 이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density of state, 어떤 특정한 에너지 오메가와 오메가 플러스 d 오메가 사이에 단위 에너지당 몇 개의 상태가 존재하는지 하는 것이 바로 density of mode 또는 density of state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은 이제 매그논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매그논의 개수를 구하기 전에 일단 요 density of state를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4장 5장에서의 그 포논에 대해서 기술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체의 볼륨이 한쪽 길이가 L by L 해서 L 3승이라고 했을 때, 그 웨이브 벡터는 L분의 2파이를 단위로 해서 양자화되어 있죠. 그래서 L분의 2파이에 3승을 하면은 요 안에 하나의 웨이브 벡터가 들어있게 되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웨이브 벡터가 0부터 시작해서 K까지,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KX, KY, KG가 되면은 그 이제 K까지 0부터 시작해서 요 반지름이 K죠.
반지름이 k까지 내 이 구체 내에 몇 개의 그 매그논 상태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은 결국 이 구의 볼륨, 이 구의 볼륨 3분의 4파이 k 3승을 요 매그논 상태 하나가 들어있는 볼륨, 요걸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요 이 반경 k인 이 구 내에 몇 개의 매그논 상태가 있는지, 이런 거 몇 개의 매그논 상태, 요거는 하나의 매그논 상태 웨이브 벡터 k를 가지는 매그논 상태의 매그논 상태를 차지하고 있는 매그논의 개수고, 여기 이제 상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건 에타예요. 이거 n이 아니라 여긴 에타예요. 상태가 몇 개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구의 볼륨 나누기 그 매그논 상태 하나가 차지하는 볼륨 하면 그게 이제 상태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k보다 작은 그런 웨이브 벡터 크기가 k보다 작은 그 매그논 상태의 개수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웨이브 벡터의 크기가 점점 증가해서 웨이브 벡터의 크기가 k보다 작은 그 상태의 매그논 상태의 개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L3승을 V라고 하고 V를 그냥 1이라고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에타 K이고 우리는 D 오메가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럼 요거를 이제 K에 대해서 미분해서 DK 하면은, 그럼 요거는 그 K와 K 플러스 DK 사이에 요 상태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건. 그죠? K와 K 플러스 DK 사이에 상태가 몇 개 있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DK D오메가에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DK는 DK에서 D오메가 나눠주고 D오메가 곱해주면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에너지, 요거는 이제 그 웨이브 벡터가 웨이브 벡터의 크기가 K와 K 플러스 DK 사이에 몇 개의 그 매그논 상태가 있냐 하는 거고, 이거는 에너지가 오메가와 오메가 플러스 D오메가 사이에 몇 개의 매그논 상태가 있냐 하는 거죠. 그죠? 그걸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DK는 DK D오메가 곱하기 D오메가 해서 요것이 바로 이제 요 density of state,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에 따르는 density of state D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죠? 또 D오메가는 D에타 DK 나누기 요거는 D오메가 DK의 역수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D에타 DK는 이건 미분하면 되죠. 그죠? 일단 D에타 DK는 요거 미분하면은 3이 가서 2파이 제곱분의 K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다음에 D오메가 DK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매그논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요걸 미분하면은 D오메가 DK 하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K가 작은 요 부분 요쪽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K가 작을 때 우리는 요게 이제 저기 2배 사인 2분의 KA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K가 작으면은 그 사인 2분의 KA의 제곱은 이제 저기 2분의 KA의 그거죠. 저기 2분의 KA의 제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코사인으로 하더라도 그냥 요 K가 작으면은 코사인 KA는 1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A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KA는 이거 상쇄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이제 오메가는 H바가 넘어오면 H바분의 2JS가 되고 H바분의 4JS죠. 그죠? 오메가는 H바분의 4JS 곱하기 이제 요게 되죠. 요게. 그죠? 2분의 K제곱 A제곱이니까 4, 2 해서 이제 이제 2로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K제곱 A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K가 작을 때 K가 이제 아주 작은 요 지역에서는 D오메가 DK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요 K가 이렇게 와서 4J SA 제곱 H바 그다음에 K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요 에너지가 작은 쪽을 택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요런 관계가 얻어지는 온도가 낮은 온도였잖아요, 그죠? 절대 온도에서 그리 높지 않은 온도까지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변화하는 방식이 T의 2분의 3승이니까 결국은 이제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매그논이 웨이브 벡터가 큰 거는 익사이트 되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웨이브 벡터가 크면은 이제 에너지도 커지니까 웨이브 벡터가 커지면은 이제 이 코사인 값은 줄어들잖아요. 이게 웨이브 벡터가 커지면 코사인 값 줄어드니까 이 값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웨이브 벡터가 커지면은 그 매그논의 에너지도 커지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온도가 낮은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따라서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매그논의 에너지도 작을 것이고 매그논의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웨이브 벡터가 작다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K에 대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쉽게 구한 거죠. 그래서 D오메가 DK가 이거고 요거 근데 요거 역수를 취해야죠. 이제 그죠? 요거 D오메가 DK가 요건데 여기서는 D오메가 DK 분의 1이니까 요거 역수를 취하고 거기다 D에타 DK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density of state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density of state를 구한 거예요. density of state를 구해서 이제 그 d에타 DK와 그 다음에 D오메가 DK D오메가 DK가 아까 이렇게 됐죠. 요걸 집어넣으니까는 여기 요 D에타 DK는 2파이 제곱분의 K 제곱 이거고 D오메가 DK분의 1은 요것의 역수죠. 그죠? 요것의 역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니까는 요거 KK 하나 없애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K가 작을 때 코사인 KA가 이렇게 돼 갖고서 오메가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K를 오메가로 기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으로부터 K를 오메가에 대해서 기술하면은 K는 이제 루트 취하면 이제 루트 오메가가 되죠. 그렇게 해서 K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요 계산 결과 나온 여기서 여기 K제곱 K에서 K가 나오는데 요 K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요 K 대신에 요게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앞에 요거는 여기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density of state가 이제 이렇게 되죠. 에너지의 2분의 1승 프리퀀시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마치 우리 프리 일렉트론의 density of state도 그 에너지의 2분의 1승에 비례하죠. 뭐 그런 형태의 그 저기 에너지와의 그 density of state의 그 함수 관계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그놀의 수는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n이 아까 여기 요거죠. 아까 여기 요거 분의 1이고 익스포넨셜 베타 kbt 분의 1이니까 h바 오메가 나누기 kbt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이게 들어가는데 이 앞에 부분 다 상수니까 여기로 빠지고 에너지의 2분의 1승이죠. 그죠? 요 프리퀀시의 2분의 1승 그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d오메가에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베타 h바 오메가를 그냥 그 이제 x라고 놓은 거죠. 그죠? 요 베타 h바 오메가 요 베타 h바 오메가를 x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2x-1이 되고 그러면은 저기 베타 h바 오메가가 x니까는 베타 h바 d오메가는 dx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d오메가는 베타 h바분의 dx예요. 그죠? 그래서 dx 할 때 베타 h바분의 1로 나눠줘야죠 한번. 그죠? 그래서 베타는 여기 kbt가 들어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 그 오메가의 2분의 1승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로부터 오메가의 2분의 1승은 베타 h바의 2분의 1승 분의 x의 2분의 1승 뭐 이렇게 돼서 그 이제 저 오메가의 2분의 1승이 x의 2분의 1승이 될 때 요걸 곱해주면 요게 되는 거죠. 오메가의 2분의 1승 대신에 요걸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오메가는 베타 h바분의 dx 이렇게 갖고 이제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타 베타가 뭐죠? kbt분의 1이잖아요. 그죠? kbt분의 1인데 그 2분의 1승을 하니까는 여기에 이제 t의 2분의 1승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저기 kbt분의 1인데 분모로 있기 때문에 t의 2분의 1승이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x로 할 때 또 베타 h바분의 1이 있는데 그 베타가 kbt분의 1이니까 t의 1승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의 2분의 1승이 분자로 가고 여기서는 t가 분자로 가니까 t의 2분의 3승이 되죠. 그죠? t의 2분의 3승이 이제 분자에 있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요 적분만 수행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적분 요거는 수리물리학 책을 좀 찾아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4파이 제곱 있고 4파이 제곱 있으니까 상쇄해서 결국은 이 전체 결과 즉 그 매그논의 개수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의 변화 델타 m은 이거는 m0 마이너스 mt였죠 이거. 그죠? 앞엔 ms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매그네티제이션의 변화는 결국은 이제 스핀 반전이 하나의 애톰에서 시작한 거니까 하나의 애톰당에 얼만큼이 이제 변화하느냐 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애톰이 이제 스핀이 반전되면서 그게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계산한 거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n은 뭐냐면 단위 최적당의 애톰의 개수고 우리가 이제 A3승이라는 게 큐빅 유닛셀의 최적이죠. 그래서 이 심플 큐빅의 경우는 큐빅 유닛셀에 애톰 하나가 들어있고 철 같은 PCC는 큐빅 유닛셀에 두 개가 들어있고 구리 같은 FCC는 큐빅 유닛셀에 네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분자로 하면은 단위 최적당이 몇 개 애톰이 있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스핀 이렇게 해서 매그논의 개수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바로 이 매그네티제이션의 그 체인지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거에다가 ns를 곱해주는데 n이 a3승분의 q죠. 그러니까 그 a3승분의 q인데 a3승이 분자로 올라가죠. 그죠? a3승이 분자로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 보면 요 분모에 a 제곱의 2분의 3승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상쇄해서 요 a는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q가 요 분모에 이렇게 남고 여기 s 이렇게 남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m0분의 델타 m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이 이제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그네티제이션이 이 온도가 낮은 그런 그 범위에서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블락 T의 2분의 3승에 로우고 실험 결과도 이런 식으로 매그네티제이션이 줄어들고 이론적으로도 T의 2분의 3승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봤지만은 여기서 이게 나누기고 그죠? m0분의 mt 요거라서 요거는 m0분의 mt예요. 그 저기 요 델타 m은 m0 마이너스 mt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1에서 요걸 빼주는 거죠. 요거 1에서 저기 m0분의 mt 한 것이 바로 m0분의 델타 m이죠. 그래서 1에서 요거를 빼주는데 저온 영역 뭐 한 이 정도 영역에서의 요 데이터의 그 변화 실험 데이터의 변화 이래서 약간씩 줄어들죠. 그죠? 이래서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의 그 줄어드는 트렌드가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죠. 저온에서 온도 변화에 따르는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의 변화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이 감소하는데 그래서 0도 근처에서의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 빼기 임의의 온도 T에서의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 한 것이 이제 델타 M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M0로 나눈 그 값이 그 저온에서 이제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이제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큰 스케일로 보면은 이 변화 같은 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밑에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니켈의 경우에 페로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큐리 템퍼러처가
627 켈빈 정도라고 나와 있고, 그때 0도 근처에서의 세츄레이션 매그니티제이션이 510 가우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 이제 0도 근처에서의 세츄레이션 매그니티제이션이 510 가우스인데,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요 온도가 약간 올라갔을 때 약간 떨어지겠죠. 약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미미하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보면 요 밑에 거 보면은 온도 범위가 여기 이제 60 켈빈이죠. 그러니까는 이거 큐리 템퍼러처의 한 10분의 1 정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큐리 템퍼러처가 여기 이제 1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627도가 됐을 때가 이제 T 나누기 큐리 템퍼러처 TC 한 게 1이잖아요. 그런데 60 켈빈 정도면은 큐리 템퍼러처의 한 10분의 1 정도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요거는 요 10분의 1 여기 요 정도에서의 변화인데, 스케일을 갖다가 이제 510 가우스라는 큰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변화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은, 측정 범위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델타 M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쭉 감소하는데, 여기 보면 1가우스예요. 1가우스. 그러니까 대충 한 40 켈빈까지 온도를 올려야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이 한 1가우스 변화하는 거예요. 1가우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10 가우스 중에서 40 켈빈 정도 온도를 올려야지만이 한 1가우스 정도 떨어져서 509 가우스 정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510이었는데 요 다음이 뭐 509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 이렇게 이제 스케일을 크게 하면은 그 이제 상당히 미미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절대적인 스케일로 실제로 몇 가우스가 감소했냐 하는 스케일로 보면은 한 1가우스밖에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밀 측정을 하면 한 40 켈빈 정도 가서 한 1가우스 좀 못 되고, 한 60 켈빈 가면은 한 1.5 가우스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10에서 1.5니까는 뭐 508.5 가우스 정도, 여기 10분의 1 됐을 때, TC의 10분의 1이 됐을 때 508.5 가우스 정도의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즘을 나타내니까, 이거에 비해서 스케일을 이렇게 하면은 미미하죠, 상당히. 그렇지만 절대적인 값을 측정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어떤 변화가 보이고, 이제 여기 0 켈빈에서의 그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에서 이거를 빼주면은 그 곡선이 이제 생기겠죠. 곡선이 생기는데 그 곡선이 이제 저기 요것이 뒤집어진 거, 요것이 뒤집어진 거니까는 뭐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 저온 영역에서 이제 큐리 템퍼러처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저온 영역에서의 요 M0 마이너스 MT 한 것이, 이것이 이제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요걸 갖다가 이제 뒤집은 뒤집은 것이 이제 요 커브가 되는데, 요 커브, 이게 저기 요 차이가 0 켈빈에서의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과 요 저온에서의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의 차이가 이제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그런 트렌드를 이 저온 영역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온 영역에서 고온으로 가면 또 다른 어떤 트렌드를 보일 수도 있죠, 여기서는. 근데 이 저온 영역, 아주 그 작은 이 저온 영역에서 우리가 매그논이라는 엑시테이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얼마나 그 큰 비율로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이 감소하는지를 봤을 때 이 저온 영역에서는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매그논을 이용한 그 이론에서 이제 밝힌 거죠. 이 페로매그네틱한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도 변화에 따르는 매그네틱 모먼트 변화 같은 것을 측정하는 거 외에도 몇 가지 할 수 있는 실험들이 더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로서 뉴트론 스캐터링 실험을 이 책에서는 소개했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뉴트론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가적으로 실험실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뉴트론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의학적인 용도로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뉴트론 스캐터링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뉴트론 스캐터링에는 엑스레이처럼 일라스틱 스캐터링과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의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는 바로 그것이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 실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정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 보는 거는 엑스레이와 전자와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 밀도 함수의 분포를 이제 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뉴트론 디프렉션 실험을 해서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그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일렉트론들의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는지 그 일렉트론의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이 매그네틱 모먼트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애톰의 전자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그것들끼리 LS 커플링을 해서 매그네틱 모먼트를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또 못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페로매그네틱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를 확실히 만드는 그런 애톰이 있고 우리가 철, 코발트, 니켈 같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화합물 타입의 페로매그넷에서는 우리가 매그네틱 모먼트를 가진 원자가 있고 매그네틱 모먼트가 없는 원자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뉴트론 일라스틱 스캐터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핵에서도 이제 프로톤이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죠. 물론 전자의 매그네틱 모먼트보다 1840분의 1로 작지만은 그래도 이제 뉴트론은 그 원자핵에서의 그 매그네틱 모먼트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뉴트론의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통해서도 엑스레이와 똑같은 그 격자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런 예를 여기서 하나 보게 되는데 이게 철이에요. 철에서 보면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 보면 이제 110, 200, 211, 222 이런 픽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110, 200, 211, 220 이런 게 보이는데 물론 엑스레이 디프렉션과의 그 회절각은 다르죠. 회절각이라고 하는 거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라스틱 스캐터링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엑스레이나 뉴트론 디프렉션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회절을 하는데 이 입사각과
이 회절각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일라스틱 스캐터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격자 구조를 뉴트론 디프렉션 실험으로도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소스가 엑스레이는 빛이고 뉴트론 디프렉션은 뉴트론이라서 결국은 그 실험에 사용하는 소스의 성질 차이에 의해서 이 위치는 다르죠. 여기서는 44.67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충 한 35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치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일라스틱 스캐터링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물론 엑스레이도 인일라스틱 스캐터링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쪽에 디텍터를 이제 놔서 엑스레이를 관측하면은 그거는 이제 일라스틱 스캐터링 실험을 해서 우리 격자 구조를 보는 거고, 그 입사각과 다른 각도에서의 디텍터 설치에 의해서 이제 그쪽으로 오는 엑스레이 비율을 보면은 이제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이 되고, 그때는 일부의 에너지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니까, 입사하는 빛이 일부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니까 그 빛이 그 물질 내에 어떠한 그 엑시테이션 메커니즘에 에너지를 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자를 갖다가 밴드 구조에 있던 어떤 전자를 뭐 익사이트 시킨다든지, 예,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질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일라스틱의 경우에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제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입사각과 이 반사하는 이 각이 다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라스틱 스캐터링의 경우는 이제 여기 없죠. 여기 없고, 일라스틱의 경우는 요게 빠져서 이제 입사 빛의 그 웨이브 벡터는 회전하는 빛의 웨이브 벡터 더하기 g, 이렇게 해서 일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뭐 KN이라 그러면은 KN의 크기와 KN 프라임의 크기가 같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콘서브되는 이제 일라스틱 스캐터링이 될 때 조건이고,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이 KN과 KN 프라임 다음에 G는 이건 항상 들어가죠. 레시프로컬 렐스 벡터가 그런 조건 하에서, 즉 요거 세 개만 있으면은 게 이제 일라스틱 스캐터링이 되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성립하죠. 그런데 요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른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 KN의 크기와 KN 프라임의 크기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회전하는 그 이제 엑스레이나 여기서는 이제 뉴트론은 입사하는 엑스레이나 뉴트론에 비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매그논을 하나 만든다 이거죠. 매그논 하나 만들기 때문에 이 매그논의 에너지만큼 잃어버려야 된다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스톡스라 그러죠.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스톡스라 그러고, 근데 여기 이미 물질 내에 이제 온도가 있으면 매그논도 생성돼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매그네티제이션이 줄어들면서 이제 매그논이 페로매그네틱 머터리얼 내에 생겨 있어요. 이미 매그논이. 그러면 요 매그논을 갖다 붙잡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회전하는 그 뉴트론이나 엑스레이가 이제 입사하는 그 뉴트론이나 엑스레이에 비해서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KN 프라임에 비해서 크면은 이거는 이제 에너지 잃어버리는 스톡스가 되는 거고,
Kn 프라임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엔티 스톡스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게 두 개가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스톡스가 좀 더 많이 일어나죠. 그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더 이 에너지를 얻는 경우보다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그논을 이렇게 이제 생성하거나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그럼 여기 Kn 프라임이 Kn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스톡스죠. 그래서 매그논을 하나 생기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Kn 프라임이 Kn보다 크면은 그러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그런 경우는 매그논 원래 존재하던 매그논을 하나 잡아서 나가는 거죠. 엔티스톡스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망간 플래티늄 3라고 하는 페로매그네틱 머터리얼에서 매그논을 이제 관측하는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매그논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그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낮은 에너지 영역이라는 거는 낮은 웨이브 벡터 영역에서 왜냐하면 에너지는 웨이브 벡터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영역 즉 이제 웨이브 벡터가 낮은 영역에서 그 오메가가 이제 k 제곱에 비례하는 거를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페로매그네틱 머터리얼에 대한 매그논에 관해서 그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유도할 때 웨이브 벡터가 작은 즉 k 제곱이 작은 영역에서는 그 매그논의 에너지가 k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매그논의 에너지가 k 제곱에 비례하니까 여긴 직선으로 나타나겠죠.